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21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전일의 급등 흐름은 다시는 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브렉시트도 부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의 악재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2104포인트대에서 7포인트 상승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렉시트 합의안 역대 최대 표차이라고 합니다. 하원에서 이 정도까지 표차이가 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메이 총리의 정치적 타격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된 부분으로 재료로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충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 경기 부양책 등이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시장은 최근의 대외 안정성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연말 연초만 해도 우리 시장은 1180선대까지 급하게 밀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오르는 모습에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가 전기전자 업종, 화학, 철강 업종 등의 상승이 나오고요. 전일 급등 흐름 보였던 운송장비 업종은 하루 좀 쉬어갑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보이는데 게임, 엔터 그리고 대북 관련주의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10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차 관문인 2130선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서 무너진다면 시장은 또 어떤 대응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부결됐지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은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로 영국 파운드화가 보합세를 보이고 미국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일부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주요 농축수산물 65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32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수용품인 밤의 수입 가격이 34%나 올랐고 참깨가 74%, 밀가루도 19% 상승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소차 보급을 지난해 2천여 대에서 오는 2022년 8만 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논의를 거쳐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기존 계획보다도 더 줄일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력 생산 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과 약품 처리 비용 등 환경 비용을 추가하는 환경 급전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저렴한 석탄 화력을 줄이게 된다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고민 중입니다. 국내 증시 여러분 살펴봅니다. 자, 코스피가 2103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210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강보합권 수준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에 2100선도 살짝 이탈이 됐었는데 다시 2100선 회복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 210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726억 원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이 오늘은 파네요. 653억 원. 개인도 87억 원 매도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올라오고요. 현대차가 지금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만 원 지지를 받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LG화학이 2.11% 올라오고 포스코도 올라갑니다. 일단은 화학, 철강주들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한국전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가 빠지는 가운데 금융주들 선방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각각 1%, 2%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692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690선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87부터 692포인트대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5장 늘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75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398억 원, 기관은 221억 원.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이 좀 무너집니다. 대장주들이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CJENM이 2%대의 강세를 보이고요.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은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6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HLB 4%가 넘게 급락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아난티는 각각 약보합권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오롱 티슈진부터 파라다이스까지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휴젤은 1.41%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21원대에서 움직이면서 달러 조금의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부양책이 지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어제부터 시장에서 어떤 좀 정체를 보이던 상황에서 좀 깜짝 시장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흐름들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흐름들은 과거 흐름들 봤었을 때 한 2016년도 장세와 좀 비슷한 흐름들인데 그때 같은 경우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6%대로 내려가고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과 유사한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하반기에 좀 강세로 이끌어갔던 가장 대표적인 그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과 같은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압박들을 중국이 이를 몸소 안고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기대감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간 좀 급했다라는 흐름들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경제부처 쪽에서 부양책을 좀 쏟아내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제 0.5% 그리고 25일날 0.5%포인트 인하를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한 130조 원 정도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소기업 대규모에 대한 소기업의 대규모 감세 흐름들 그래서 제조업과 소기업 쪽의 감세 흐름들과 함께 조만간 가계 쪽에 대한 감세 흐름들도 확정짓겠다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소비 활성화와 여러 가지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고요. 또 하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특수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래도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가장 교과서적인 흐름들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경기 대응 완충을 위해서 자본 비율을 늘리겠다. 그리고 차량 수출 안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쪽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무엇보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시점 쪽에서 이제 연초에 여러 가지 경제 방향을 정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봤었을 때 일단 추가적으로 춘절이라든가 그리고 3월달 전인대를 앞둔 여러 가지 시장에 활력소를 넣기 위한 정책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또 하나의 고민이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현상들을 작년에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선 중장기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압박 요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되 지금은 일단 경기 부양책과 나오는 시장의 반응들을 좀 더 즐겨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테마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각에선 조금의 우려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향이나 특징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작년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반발매가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단면이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쪽은 남북 경협주가 당연히 1순위겠죠.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함께 아마 이번 정부 쪽에서는 계속 남북 경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신경 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주가의 탄력도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남북 경협주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가장 크게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될 부분들이 북한의 비핵화고요. 그와 관련돼서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먼저 안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걸 이제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가장 먼저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이용은 하되 일단 먼저 기대감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쪽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5G 관련된 쪽인데, 이쪽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통신사들의 어떤 발주와 함께 나오는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강세로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주도 연초에는 강했지만은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지금은 이슈가 소멸되면서 주가는 한풀 좀 꺾이는 모습들인데, 어떤 개별적인 이슈 쪽에서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밖에 수소차도 정부와 현대차 중심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화와 함께 움직이는 관점들인데, 아직 산업의 아주 초기 국면이라는 관점 쪽에서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특히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좀 더 확산되는 기조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조선 쪽, 엔터주 쪽, 이쪽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과 함께 변화가 이끌어지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좀 더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지금 오히려 시장의 수급 동향을 봤었을 때 중소형주 테마주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과 관련돼서 수급이 가장 강한 쪽은 개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한 1조 가까이 연초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어떤 대형주 쪽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어떤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점은 일단 지금 테마주의 한계도 같이 봐야 된다는 쪽도 수급적으로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면서 움직이느냐라는 쪽에 대한 테마를 먼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계속 꾸준한 흔들로 보여줄 수 있는 쪽은 5G 관련 쪽이나 조선, 엔터 쪽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치 테마주부터 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지금 2100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2100선을 회복했다. 시장에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해외 글로벌 시장이 지금 어떠한 큰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불안한 모습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요. 불안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한번 시장을 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이슈 악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미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브렉시트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어제까지 새벽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결 상황을 주목하자는 그런 의견이 시장에서 이미 다 퍼져 있었고요. 또 어제 표결 직전에 독일 쪽에서 파국보다는 협상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면서 사실 표결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글로벌 시장이 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기반영이 된 상태였고,
뉴스가 나오면서 안정을 오히려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율 쪽에서 그러한 움직임 찾아볼 수 있죠. 한국어나 조금 오르다가 다시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 영향이 미미하다. 결국 글로벌 악재로 이렇게 나갈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셧다운 이슈, 미국 쪽에서 성장률 부정적 영향이 나온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게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아예 집계가 되는 게 지금 경제 지표 자체도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제 지표 집계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실물 경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일 테니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소비 지표 같은 경제 지표가 집계가 지연되면 소매 기업들이 이 지표를 보고서 좀 투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투자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볼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했는데 사실 다들 포기한 상태죠.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감만의 실적 시즌을 맞아서 별로 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악재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하회하고 EPS가 전망치를 하회하고 이래도 약간 내리는 정도. 예를 들어서 델타에어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떨어졌고요. 전망치보다. EPS는 조금 넘어섰는데 주가는 오히려 강보합을 보였고요. 보통 이 정도면 약세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강보합 수준. 그다음에 JP모건 같은 경우도 매출 부합하는데 EPS 전망치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주가 강보합. 웰스파고도 별 볼 일 없는데 주가 약보합.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매출하고 이익이 좀 좋게 나와서 기대 이상으로 좀 좋았었고 긍정적 가이던스까지 주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4%나 오르는 그런 모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와도 시장에서 미미한 영향이고 조금만 좋아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 악영향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악재성 이슈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가 하락하면서 선반영이 많이 시장에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점들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지금 넓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산업별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게 어떤 업황은 사이클이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표님 사이클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 전략 다 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업황이 안 좋다. 이 소식이 우리가 들려올 때 과연 그 주식을 던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보수적 의견이 이번 주에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반등이 좀 지나치다.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사실 낙폭의 상당 부분들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날리는 그런 코멘트들을 보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구매 기업이 지난 연말에 대폭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런 건 사실 팩트죠. 그리고 전 산업에서 자동차 포함해서 여러 IT 서비스 업체들 모두 다 반도체 수요 부진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역시 팩트고요. 그리고 가격과 수요 모두 다 부정적인 상황이 그래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주가는 계속 내려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여기서 업황 사이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는 SK 최태원 회장께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가격 하락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좀 더 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분은 그렇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 하락은 이제 공론화되는 과정에 진입했다.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악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까, 이 경기 하락 사이클의 영향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나오는 분석 자료들 보면 최근에 이 재고 조정하고 이 업종별, 산업별 이 사이클, 업황 사이클하고 연계해서
좀 분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재고 수준이요. 그래서 출하 재고 이쪽 사이클하고 뭐 신규수도 재고 순환 지표 이쪽들에서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료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IT 부품 같은 경우가요. 이 중국 수요 급감에 따라서 재고 조정이 나타났고 그것이 가격의 빠른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하락에 이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죠. 해서 업종별 신규 수주나 이 출하 그리고 재고 사이클을 감안해가지고 업황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보면 업황이 지난해 강세를 보여줬던 업종들 있죠. 조선이나 1차 금속이나 정유나 의약 같은 경우요. 이것이 업황이 단기 사이클일지언정 호황을 좀 주고 있는 국면이고 향후 주가 우리 강세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업종들은 업황이 지금 불황 쪽에 있거나 불황을 지나서 약간의 회복 국면을 지나는 그런 업황들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 연말에 강세를 보였었던 그 자동차 그리고 지금 계속 안 좋다가 연초에 반짝하고 있는 IT 그리고 통신장비 그리고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는 화학업종 이쪽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연초에 보이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업황하고 그 사이클, 그 재고 사이클을 논할 때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절대 수치가 파악하기가 힘들죠. 지표가 이게 확인되려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분기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대강의 업황 사이클이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이 업황의 실제적인 흐름은 주가가 선행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해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업황이 불황에 진입한 이후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도 하락했다면 그리고 시세를 한번 내주면서 주가가 턴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최근 시세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큰 사이클로 이렇게 업황이 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하락 중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소순한 사이클 진입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 시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에도 IT 업종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식 격언에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고 사실 무서워서 투매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연말 연초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시점입니까? 뭐 경기 둔화 사이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만을 보면서 이렇게 주가를 논하는 것이 확신은 하긴 힘들죠. 그리고 경기 사이클 자체도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행지수 자체도 선행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또 이 선행 지표가 과연 턴할 건가.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라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선행지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겠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될 것인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하락 사이클에서 소순환이 있을 것인가, 이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고 추세가 어느 정도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경기 선행지수, OECD에서 발표 나오는 그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것만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 다 포함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서 주가하고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재 국면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놓고 보면은 한번 이 표를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홈페이지에 찾으면은 이 스케일이 한 12개월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이 조정이 가능한데 제가 아예 확 늘려버려가지고 120개월로 늘려가지고 표를 만들었더니 좀 이게 눈에 좀 확 들어오죠. 저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금융위기가 나타났으니까요. 분홍색 흐름이 한국 제일 위에 있는 선이요. 출발점이 제일 위에 있는 선이 한국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중국, 그리고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인데요. 현재 우리 경기 흐름 한눈에 들어오죠. 해서
미국이 저렇게 좀 약간 경기가 꺾이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침체는 아닙니다. 저 빨간 선이 침체로 들어가는 그 경계점을 제가 일부러 표시한 게 빨간 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중국하고 한국은 이미 들어섰고 미국은 들어설랑 말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냐, 이런 것에 대한 답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경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뭐 정치적인 코멘트가 아니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 그래프를 보면은 한국이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더 강하게 동조화되고 있고, 또 미국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게 변동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침체로 순간적으로 들어서더라도 또 바로 확장 국면으로, 그러니까 빨간 선 위로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나 중국보다 약간 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중국이나 한국이 먼저 진입해서 안 좋은 상황을 먼저 진입을 했고 미국이 좀 따라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작년 말부터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지난 연말 이후 왜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은, 저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중국이나 한국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턴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쪽을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화면상으로 지금 자세히 뜯어봐야지만 좀 구분이 될 텐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하고 그 상관관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6, 7월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데, 주가가 두세 달 먼저 4, 5월에 고점을 형성했고, 그건 우리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018년 4월부터 수축 국면에 진입했는데 주가가 1월에 고점을 형성을 했죠. 해서 보통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가 고점과 경기 확장에서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좀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수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서는 모습도 우리 주가 강세 전환되는 모습과 연계돼서 이 선행지수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오른쪽 끝에 중국하고 한국 모두 지금 아래쪽 하방에 위치한 상태에서 특히 중국 노란색 표는 점차 각도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해서 한국도 빠지는 하락 각도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변화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고, 글로벌 유동성이 그래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행지수 바닥, 이걸 예측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시도이기 때문에 저기서 바닥을 형성했다, 경기가 바닥을 형성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근거는 없겠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선행지수에서 턴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확장 국면까지 진입하지 않아도 더 나빠지지 못하는 수축 국면의 바닥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턴할 수 있다. 지금 주가가 올해 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본다면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경기 반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그렇고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 등의 부양책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 경기 선행지수의 턴을 계속 지켜봐왔고 시장이 고대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전에 코멘트 드렸었던 특히 IT나 반도체 경기의 바닥 형성 이전에 주가가 턴할 수 있는 그런 3월의 또 그런 가능성, 더불어서 FRB 기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3월, 더불어서 한두 달 뒤에 경기 수축 국면의 바닥을 지나는 그런 경기 선행지수 흐름의 가능성도 이제 3월 정도에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턴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어쩌면 이미 바닥에서 턴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훗날 확인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예전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 이미 이렇게 보는 국면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꾸면서 투자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건 어때요? 네, 저도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2100포인트에서 현금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의 하락은 공포가 아니다,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고점 매도보다는 이제부터는 조정 시 저점 매수 기회를 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수정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현금이 적은 경우는 당연히 2100포인트에서 단기 현금화로 해야겠고, 또 포트 교체를 위해서도 매도의 타이밍이 될 듯한데,
그게 시장에서 도망가는 전략이 아니라 재매수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생각해야 하는 예전과는 좀 달라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포트폴리오의 변화 가능성도 이제부터는 재료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민감 업종 쪽도 포트폴리오 믹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IT나 화학업종 같은 그런 업종이 될 테고 여기서 이제 ETF 투자 전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IT나 화학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겠고 또 업종 내에서 1등하고 그 이외 종목들 간의 순환매에 좀 피곤하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좀 이제부터는 비관론적인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닥을 찾고 좀 기회를 찾는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각을 조금은 바꿔보아도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B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